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수분포랑 우리 균일분포에 이어서 오늘은 정규분포와 또 이걸 변형한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리뷰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를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썼다? 혹시 뭐 고등학교 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썼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분포도 우리가 지금껏 배워오고 있는, 그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그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정규 분포 우리가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우시안 distribu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good model for many, although not all, 전부는 아니지만 continuous population,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집단,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모집단 설명하면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보니까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주로 많이 이용이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의 그 우리 히스토그램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시메트리컬,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벨 쉐입, 그러니까 벨 모양의 형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에 항상 평균값 뮤가 존재를 하고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죠?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좀 벨 모양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이런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좀 되겠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알듯이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 그런 형태의 표준 편차가 작은 형태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이런 정규 분포를 떻게 구했냐, 뭐 이 식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fx 질량함수, 그러니까 질량함수가 아니라 밀도함수죠. pdf density 펑션을 한번 보면요. 자, 루트 2파이 시그마 1에서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x가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해서 fx를 적분을 하면 얘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얘 넓이는 어떻게 된다? 1이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평균, 중위수, 최빈치가 모두 동일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이렇게 쉽게 굽어지는 그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이제 어디냐면 뮤 플러스 시그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당연히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몸 안에 평균값이나 뭐 분산값이나 이런 어떤 그런 모수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들이 몇 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뭐죠? 포화성 분포죠. 자, 포화성 분포 이상 확률 변수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x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란다의 x승. 자, 포화성 분포의 이 x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란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평균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 파이가 아니라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평균도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이런 그 확률 함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특정 어떤 구간에서, 자, 우리나라 남학생의 평균의 키는 18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남학생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세어나 봤더니 160에서 그죠? 170 사이에
있는 애들이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전체가 1이잖아요. 그 1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요 빗금친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60에서 170까지 fx, dx를 하면 우리가 어떤 값을, 확률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확률 값은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가 160에서 170 사이에 있을 확률, 평균은 180인데 요 안에 있을 확률. 내지는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가 190보다 클 확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구간은 190에서 무한대까지 fx, dx 이걸 갖다가 구하면 이때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사회적 현상,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아주 소득이 높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될 거고 낮은 사람은 왼쪽으로 될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비율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규분포에 보면 68%, 그다음에 95%, 뭐 99.7%뭐 이런 룰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뭘 의미를 하냐면 자,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x바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x바라고 하는 거는 뮤는 우리가 모수고 그죠? 모집단의 값이고 그다음에 x바는 통계량. 그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모수에서 어떤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집단에서 그죠? 우리나라 뭐 남학생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남학생을 샘플링을 해서 X바를 구해 보니까 이런 형태의 벨 쉐입의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68%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때 우리가 원 시그마만큼 표준 편차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요 면적 안에 들어가는 그죠? 요 면적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6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cm 키가 들어갈 확률이 68%다 얘기를 하면 저 전체 면적에서 여기 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하는 저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보면 평균적으로 68%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시그마만큼 그죠? 좌우로 2 시그마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체의 95%를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양쪽은 5%니까 여기 2.5%, 여기 2.5% 이렇게 되겠죠. 자, 99.7%라고 하는 거는 3시그마예요. 3시그마. 그래서 3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제일 양쪽에 0.3%니까 0.15%씩 만 남겨놓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런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면적이 1이잖아요.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68% 차지하고 95% 차지하고 99.7% 차지를 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해요. 뭐 1.5시그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많이 쓰죠. 자, 2시그마 하는 거는 95%는 우리가 왜 유의 수준 95%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95%는 많이 쓰는 거고요. 사실 1시그마는 그냥 상징적으로 써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68% 안에 들어가는 잘 안 쓰고요. 예를 들어서 3시그마는 99.7%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뭐 아직 그 생산 및 제조 관리를 안 배워서 그렇겠지만 통계적인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러면 99.7%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품질 관리를 잘 해서 100개를 생산하면 0.3개만의 양품이 그러니까 0.3개만의 불량품이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99.7% 그러니까 100개 중에 그럼 99개 하고 0.7개만큼은 무조건 다 양품으로 생산.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생산하는 거죠. 불량이 0.3%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불량으로 보고 이 안에 우리가 양품으로 관리할 애들이 99.7% 그게 우리가 3시그마고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면 3시그마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시그마 들어보셨죠? 6시그마. 옛날에 뭐 한참 기름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6시그마는 뭐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값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6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변곡점에 있는 이 부분이 6시그마고 여기가 6시그마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비율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3시그마도
100개 중에 100개 중에 3개도 아니죠. 1000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3시그마도 그만큼 작은데 10시그마는 엄청나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어느 정도 분량을 보고 있냐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오타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그만큼 분량이 안 생기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GS 칼텍스에서 식시그마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의 그 품질은 이렇게 식시그마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그마 정규분포 시그마 이런 얘기들이 그 산업공학과에서 생산이라든지 제조관리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배의 범위 내에서 68%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95%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그마에서 평균에서 시그마 3시그마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난 애들을 그 위치를 적분을 하면 99%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워야 되는데요. 자, 세상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반하고 B반의 시험을 쳤는데 A반은 평균은 70점이고 한번 뭐 적으면서 할까요? A반은 평균은 70점이고 B반은 평균이 65점이라고, 65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뭔가 70점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A반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봤더니, A반은 30이고요. B반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70점을 기준으로 쫙 아주 낮은 사람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B반 같은 경우는 65점 조금 낮은 위치에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그만큼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B반 같은 경우에는 65점이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골고루 그 65점 사이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참 비교하기가 그냥 단순한 수치 70이나 65로 봤을 때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서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영어를 한번 보면 우리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평균 그 표준 편차수 내에 있는 정규 모집단의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집단을 처리를 할 때 표준화 시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두 동일한 집단의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뒤에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훨씬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예요. 얘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쉽게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 평균을 뮤만큼 있잖아요. 뮤를, 우리가 이제 어떤 통계량에서 어떤 그룹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뮤만큼 빼줘요. 자, 그럼 뮤만큼 빼주면 평균만큼 빼줬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평균이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그마만큼, 그걸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를 1로 맞출 수 있어요. 시그마만큼 나눠줬으니까. 시그마를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시그마는 1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자, 이 전체 요 넓은 요 파란 전체에서 요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이게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규화를 시켜줘서 이렇게 쫙 줄인 거예요. 평균은 그냥 그대로 이동하면 모양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시그마를 1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쫙 줄이는 거예요. 그럼 줄이게 되면 평균은 0으로 맞아지고 이 높이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x1하고 x2는 우리가 앞에 표준화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z1과 z2가 되면서 그때 이렇게 약간 조금 세로로 좀 전체적으로 찌그러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지하는 요만큼의 비율이나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위치만 조금 옮기고 시그마를 1로 맞춰 가지고 하는 요 비율이나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1로 봤을 때 상대적인 넓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확률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뒤에 가서 표준정규 분포를 굳이 배우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 여기에다가 요거를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자,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 dx. 이거 교수님 x1, x2 넣고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적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2의 x에 x 뭐 이런 것만 적분하려고 해도 우리가 적분 복잡하잖아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 확률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놓고 이 식을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분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적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 적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해서 확률값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똑같이 낼 수 있는데 우리가 표준화 시켜줌으로써 확률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모든 확률 변수를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Z는 평균만큼 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X바 랜덤 베리어블 X를 평균만큼 빼주고 시그마만큼 나눠줘서 우리가 평균은 0에다가 맞추고, 그죠? 평균 값을 만큼 빼줬으니까 0에다가 맞추고, 분산이 시그마가 있는데 거기에 시그마만큼 나눠줬으니까, 그죠? 분산은 1로 맞춘 표준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1에서 뭐 x2까지 이게 적분을 하고 싶어요. x바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적분합니까? 자, 앞에 식에 썼던 것부터 루트 2파이 시그마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상수고 그대로 못 쓰니까 앞으로 나오고, x1에서 x2를 적분하고, 여기 x가 붙어있는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뮤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치환을 해주는 거죠. x1 대신에, 그죠? 요 x1 대신에 z 시그마 플러스 뮤, 마이너스 뮤 이런 식으로 해서 Z로 다 치환을 해주게 되면 자 시그마는 그대로 1이 되는 거고요. 평균값은 0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Z를 다 집어넣으면 이런 간략화된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얘가 표준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 되냐면 여기는 이제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통이 약간 찌그러들기는 했지만 요거의 비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Z1에서 Z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적분을 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적분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적분을 할 필요 없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적분하려면 귀찮잖아. 네 적분할 수 있으면 정규 분포로 적분하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정규 분포 너무 적분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걸 조금 변환을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적분을 해요. 근데 얘도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한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찾으면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 표준 정규 분포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표준정규 분포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준정규 분포표에 대한 거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표준정규 분포표 뭐 고등학교 때 아마 읽는 방법을 다 배웠을 건데요. 자, 우리가 뭐 표준정규 분포표를 몰라도 우리가 질량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 구할 때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정규 분포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쉽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중요한 포인트의 확률값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다 계산을 했잖아요. 질량함수를 가지고. 근데 이항분포표도 있고요. 책에 따라서 뒤에 넘겨보면 포화송 분포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표들은 다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서메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 너무 불편하니까 뒤에서 표에서 찾아서 적분을 하거나 서메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위치에서의 확률값을 알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표를 한번 보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표준정규 분포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표 여러분들 책을 펼쳐보면 위에
뒤에 이런 그림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요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z 값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이제 z로 x라는 변수를 변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z값 어떤 특정한 위치의 z값을 가질 때 그때의 오른쪽에 확률이 얼마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하고 만약에 z값을 넣으면 이쪽 부분에 누적 분포 함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점 찍은 부분에. 근데 이 분포표에서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z의 요 z 위치를 했을 때 이때의 오른쪽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f의 z값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화를 했는데 z가 1.65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읽냐면 가로 세로에서 먼저 1.6을 읽고요. 그다음 소점 둘째 자리인 요 위치에서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면 값이 뭐냐면 이때의 확률, 요 확률이 0.0495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0.0495라는 얘기고 이때의 위치는 z는 1.65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끔 책에서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0이고요. 그죠?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0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빗금이로 쳐져 있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 표에서 나타내는 이 테이블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0.5 마이너스 알파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0을 기준으로 어떤 z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죠? z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의 값의 확률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럼 얘의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볼 때는 이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표가 어느 위치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z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5의 위치를 할 때 이때에 우리가 포함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65라는 값은 이 테이블에 없잖아요.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1.65일 때나 마이너스 1.65일 때나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0.0495라고 확률값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표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요 Z 위치에 따라서 확률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0을 기준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Z가 1.282일 때 그때의 확률값은 0.1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0을 기준으로 Z값이 2. 그럼 조금 더 뒤로 가겠죠. 정확한 위치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대충 2.326 이렇게 하면 이때 나타내는 확률값이 0.01 즉 다시 말해서 1%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 가끔 볼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나오면 빨리 얘를 찾아서 그 위치에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표로부터 1.96의 왼쪽 면적과 자,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에 첨부하는 거는 여기에 Z를 기준으로 Z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나타내는 확률표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Z가 1.96일 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쉽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0이고 1.96이니까 대충 1.96 오른쪽에 찍으면 되겠죠. 이때의 왼쪽 면적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오른쪽 면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 그죠? 이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면적은 1.96일 때잖아요. 그래서 1.96일 때 1.9 그 다음에 6일 때는 이렇게 해서
0.025가 되겠네요. 그래서 별표의 넓이는 0.02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값은 1-0.0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Z가 1.65와 1.96 사이래요. 자, 그러면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0을 기준으로 1.65가 먼저 있겠죠? 1.65와 그 다음에 1.96일 때 그 사이에 있을 확률, 전체를 1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1.65일 때, 이때의 확률값은 에서 그 다음에 1.96일 때,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이 부분의 확률이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65일 때 얼마예요? 1.65일 때 쭉 따라가 보면 1.65일 때 0.0495예요. 그래서 0.0495예요. 자, 이용 면적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1.96일 때죠. 1.96일 때 우리 아까 찾아봤죠. 0.0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면적 별표의 넓이는 0.0495-0.02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확률을 찾아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표에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죠? 뭐 정규 분포표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는 뭐 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웬만한 위치들에 따라서 확률을 다 나타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문제 한번 해보실게요. 자,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어떤 Z가 K보다 작을 때 그때의 확률이 0.326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죠. 자, 이게 0이고, 그죠? 어떤 K보다 작을 확률이 0. 그러면 0.3264면 짝대가 여기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K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확률이 뭐냐면 0.3264고요. 그때 K가 어떤 값인지 값을 쓰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K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너스 값이겠죠. 근데 우리는 테이블에서 항상 어디에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준으로 여기에 Z값을 기준으로 여기에 알파를 알고 있고 이 표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그죠? K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0.3264 이제 반대로 봐야 되겠죠. 0.3264 3264 여기 딱 바로 있네요. 자, 이걸 읽어보면 0.4와 0.05니까 0.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0.45가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Z 그래프에서 그럼 Z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죠. 어떤 K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0.18까지 어디 0.18이 마이너스 0.18이래요. 그럼 더 왼쪽에 있겠죠. 그죠? 이 값이 K래요. 그때의 요 넓이가 얼마냐면 확률이 0.4197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왼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는 게 쉽겠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게 쉽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로 똑같이 대칭을 시켜서 여기에는 0.18, 그 다음에 여기서는 K, 마이너스 K나 뭐 K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에서 그죠? 요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건데 자, 이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 넓이는 지금 0.18이잖아요. 0.18이니까 0.
맞나요? 0.18일 때, 0.18이니까 이거는 1.8이죠. 0.1 하고 8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는 0.4286이에요. 자, 그러면 요 넓이 0.4286에서 요 해당하는 넓이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0.4197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0.4197을 빼면 값이 얼마죠? 요 넓이가 0.0089가 되는 거예요. 요 말은 요게 0.0089가 되는 거죠. 자, 0.0089를 한번 찾아봅시다. 확률을. 0.00 여기 있네요. 자, 그죠? 0.0089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7이 되네요. 그때의 K는 2.37이 됩니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2.37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 자, 통계학 시험 성적의 평균이 50,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점과 62점 사이에 받을 점수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평균이 50이래요. 평균이 U가 50이고요. 45점에서 62점 사이에 점수를 받을 학생의 비율, 전체에서 전체 애들 성적을 쫙 놓고 봤을 때 총 안에 포함되는 그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미우는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원래대로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적분은 잘한다고 이러면 45에서 62까지 루트 2 파이의 시그마 1에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dx 이걸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균만큼 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누게 되면 x1이 45일 때 계산을 해보면 z1은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x2가 62일 때 z2는 1.2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0을 기준으로 그죠? 평균을 0에 맞췄으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2 점수를 가지는 이 안에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Z가 마이너스 0.5에서 1.2 사이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죠? 0.5일 때 이렇게 대칭으로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1에서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요 넓이만큼 빼는 거고 그죠? 요 넓이만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넓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을 1에서 1번과 2번을 넓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1번은 반대쪽으로 돌아오면 오른쪽에서 0.5일 때 값을 빼야 되는 거죠. 자, 0.5일 때는 0.3085예요. 1 마이너스 0.3085 마이너스 2일 때의 넓이는 2는 1.2라고 얘기를 했죠. 1.2는 0.1151 0.115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0.5764라는 확률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뭐 계속 쉬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수명이 3년,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 엔진의 생산 회사에서 현재 엔진의 무송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라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2년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3년이고 표준 편차는 0.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상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제 고장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그 무상 보증 시간이 2년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3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까지는 우리가 여기는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뭐 수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고장이 나면. 자, 그때 2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는 2면 z는 0.5, 그 다음에 2-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집니다. 자, 이걸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요때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일 때의 값을 구해보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2일 때는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확률은 0.022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계합 시험 결과가 평균이 80점, 분산이 25점인 정규분포로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5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규분포로 따른다. 이때 전체 수강한 학생의 30%까지만 A뿔을 준다. 그래서 성적을 쫙 나열을 했더니 전체에 여기 상위 30%까지만 A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까지만. 자, 그러면 30%까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정규분포로 나타낼 필요 없고 표준 정규분포에서도 30%가 차지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표준 정규 분포로 바로 놓고 여기 30점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어떤 Z가 K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게 0.3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K가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0.3이 되는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0.3이 되는 위치를 찾아보면 자, 확률이 이거는 0.3은 없어요. 0.3015, 그러니까 30.15%가 있는 거고요. 또 얘는 29.81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Z는 0.521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P의 Z가 0.521 때는 값이 확률이 0.3025가 되고요. 그 다음 P의 Z가 0.531 때는 0.298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뭔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0.3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사실은 이제 이때 보관법이라는 게 나와요. 보관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래서 0.53이고 0.52인데 0.2981이고 이때의 확률이 0.3015예요. 자,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충 위치를 찍어보면 이쯤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하고 이때의 비율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게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충 구해보면 대충 저 별표의 위치는 비율대로 나타내서 약 한 3 정도가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일 때의 위치는 우리가 대충 찍어보면 0.525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0.3이면 여기가 0. 아니 여기가 0.3이 아니고요. 여기가 0.3이면 여기가 0.525 정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관법을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시험 문제에 내서 보관법을 사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정확하게 풀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저기 중간값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중간값을 대충 이렇게 찍어보면 0.5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나타내는 K는 대충 0.5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시그마의 Z 플러스 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0.525 플러스 80은 82.625니까 최소한 82.625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지 우리가 A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낸 게 우리가 이제 보관법이라는 건데, 보관법은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0.0000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숫자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의 사이가 있는 값이 있으면 거기 비율로 따져가지고 대충 그 위치를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험에서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애매한 그런 숫자는 뭐 반올림을 하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둘 중에 작은 값을 쓰시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니까 여러분들 보관법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가끔 책에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을 가운데 값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2학년 학생이 100명에 대한 적성 검사 측정 결과 평균이 85, 분산이 9인 정규 분포로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라고 할 때 적성 검사 점수가 80점에서 90점 이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구하시오. 괜히 그냥 문제에서 한번 꼬아보려고 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꼬아보려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문제를 꼬아내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출제자 풀이를 봤을 때 의도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X1이라고 하는 게 79.5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거를 90.5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반올림 됐으니까. 그래서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Z1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분산 나누고 79.5에서 85를 빼는 거고요. Z2라고 하는 것은 3에서 90.5에서 85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3, 얘는 플러스 1.83이 돼요. 자, 그런데 확률을 80점에서 90점 그 이하를 받은 학생을 이렇게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반올림 한 거니까 79에서 x가 90.5를 받은 애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컨티뉴어스 한 거기 때문에 밑에 부호는 상관없어요. 얘는 z가 마이너스 1.83에서 p가 1.8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0에서 마이너스 1.83에서 1.83의 확률을 구한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그죠? 2 곱하기 이렇게 체크된 요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랑 넓이가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1.83일 때 1.8 3일 때는 0.3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932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될 거예요. 우리가 표를 이해를 하고 그 표에서 어떻게 하면 확률을 찾을지, 아니면 반대로 확률을 보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변환시켜서 한다든지 0.5나 이래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우리 하반기에 남은 부분을 어렵지 않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막상 시험에 연습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 표 주고 확률 찾으라고 그러면 이거 못 찾아서 계산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을 넣어서 값을 구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잘 이해하고, 왜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도출됐냐? 정규 분포를 구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구하면 어렵고 비교하기도 불가능하니까 같은 단위로 변환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고, 그러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일어나는 확률이나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똑같고,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확률을 적분을 해서 계산하려고 힘드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을 통해서 편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